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의 도전 과정과 장점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싱글 파이어라고 해서 은퇴자 혹은 예비 은퇴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담는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코인 수익이 나야만 그걸로 생활비를 쓸 정도로 굉장히 아껴 쓰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자산을 모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은퇴는 하지 않았고요. 예비 파이어족, 그러니까 직장을 현재 다니면서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 분 같아요. 굉장히 순둥순둥하게 생긴 20대 후반의 청년, 예명은 평일 여행이라고 합니다. 평일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IT 기업,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남성 기준으로 뱅크샐러드라는 금융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앱 기준으로 볼 때 5.7억 원 이상을 들고 있으면 이 20대 후반 남성 중에 소득이 이 정도 되는 사람 중에 상위 5% 이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2월 중순 기준으로 한 6억 원 내외의 이제 조금 그 이상의 코인 자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20대 후반에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우리들의 20대 후반을 생각해 보면 이 친구에게 분명 배울 게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신상을 말씀드리면 20대 한 8살, 29살 정도 됐을 거고요. 6억 원 이상의 코인을 들고 있고 IT 쪽, 판교 쪽의 대기업의 직장인이지 않을까 그냥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코인은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18년부터 이제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월급은 100%를 다 그냥 투자에 넣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건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젊은 분이 5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굉장히 회사에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벌어보니까 이 쓰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지 않고 있다. 그리고 둘째로 은퇴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월급에 이게 중독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월급은 그냥 다 투자를 하고 수익으로만 나는 생활비를 쓴다. 그러니까 수익이 없으면요. 심지어 외출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아마도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제 통신비라든지 교통비나 기본적인 건 들어가잖아요. 정말 최소한으로 아끼면서 투자를 한다. 근데 이 투자의 수익이 보통 직장인들 연봉 이상은 매년 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이분은 중기로도 투자를 하고요. 장기로도 투자를 하는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청년의 현재 포트폴리오도 좀 궁금하고요. 투자 원칙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하는 이유는요. 나의 것과 나의 포트폴리오, 나의 투자 원칙과 비교를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좋은 게 있으면 배우고 나쁜 게 있으면 그냥 안 배우면 되겠죠. 내 것이 있어야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분은 가상자산의 90%, 현금 10%구나. 꽤 성공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눈에 보이죠. 현금 10%는 거의 공통 분모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분조차도 만약을 위해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보면 역시 비트코인을 무려 50%나 들고 있구나. 사실은요. 이게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저는 이더리움도 포함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비트 50% 이상을 가져간다는 게 왜 실력자냐면요.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다. 좀 욕망을 통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력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이게 지금 비중이 낮아진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비트가 더 많았는데, 이제 사이클의 정점으로 갈수록 알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포션은 비슷한데 도지코인, 밈코인의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샀다고 하고요. 에이브는 디파이의 대장격이어서 샀다라고 하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비트코인을 좀 더 많이 들고 있었다가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좀 추가를 하지 않았나 한번 제가 그냥 추정을 해봤습니다.
기타가 뭔진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좀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의외로 퍼지 펭귄이라는 NFT를 10%면 그래도 적지 않은 거죠. 꽤나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MZ 세대니까 뭐 이럴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NFT나 미술품까지도 신문지상의 가격이 올랐다는 기사가 나오면요. 정말 이 사이클의 정점이다. 모든 게 오를 만큼 올라야 비로소 가격이 오르는 게 뭐 퍼지 펭귄 이런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사이클 탑에 요거까지도 노리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투자 원칙을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비트코인을 최소 50% 이상 가져간다. 왜 그러느냐? 이 자체가 리스크 헤지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코인이 굉장히 심한데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덜 오르겠지만 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요. 알트코인을 사더라도 시가총액 높은 거 위주로 사야 좀 뭐 혹시 잘못되더라도 구조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10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잠깐 유추를 해봤었지만 중장기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비를 투자 수익으로 마련을 한다는 건 완전 장기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주로 3개월에서 6개월을 보고 투자를 하는 중기 투자를 위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영상 또 다른 후반부를 보면 장기 투자를 2년 반까지,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2년 반까지도 가져간다라는 걸 볼 때 이 비트코인을 쭉 가져가면서 이제 일부를 알트코인으로 바꿔서 뭐 생활비가 알트코인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뭐 추정이긴 한데요. 이게 뭐 방법일 수 있어요. 저도 단기 투자, 뭐 시드의 5% 이내로는 그냥 단기로도 투자를 해 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단타를 과거에 많이 했었고, 뭐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참으면 병이 납니다. 차라리 뭐 5% 이내로 하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병행을 하는, 예를 들어 장기 투자할 비트코인은 그냥 뭐 잘 안 쓰는 거래소에 맡겨놓고 아예 쳐다도 안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있음에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항상 공부를 한다고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기술 논문도 보고 뭐 백서도 300개 이상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나 뭐 여러 가지를 보는데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건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 것도 들어오긴 하지만 공부하는 것 중에 책이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이거 코인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책을 추천해 주세요 하는데 글쎄요, 추천할 만한 책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변화도 너무 빠르고 이제 온통 비트코인 책은 많이 있는데 알트코인에 대한 글쎄요, 뭐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룬다든지 이런 건 쉽지 않다. 기사라든지 뭐 영어 유튜브라든지 트위터를 통해서 이분도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알트코인 공부가 좀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제 눈엔 들어왔는데 모르는 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포트폴리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정말 핫한 섹터 AI 코인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왜 없느냐고 이제 이 PD님이 물어보니까 AI 코인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변화도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고 하면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나 이런 대장주가 있는데 코인은 이게 대장이 뭔지 뭐 따라갈 수도 없겠다. 그래서 모르니까 안 한다. 이것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들 좋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신대로 하고 있구나. 뭐 훌륭한 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젊을 때 어찌 보면 뭐 계속 자수성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문하는 계기도 좀 궁금했고요. 또 자산을 어떻게 쌓아갔는지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이 처음 투자를 한 계기는 중3 때 선생님이 LG화학이 세상을 바꾼다 계속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바꾸나 하면서 집에 가서 아마도 뭐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 3개 정도 주식을 사고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까먹고 있었는데 한 3년에서 4년 지난 후에 이제 까보니까 이게 뭐 3배에서 4배가 불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억을 갖고 아, 주식으로 돈을 이렇게 버는구나를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은 빨리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려고 저희 아들이 2명 있는데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우리 아들들의 용돈을 세뱃돈을 10만 원씩 뺏어가지고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이더리움에 저는 투자를 해놨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한 340만 원쯤에 샀던 것 같아요. 근데 340만 원에 샀어도 590만 원을 갖다 떨어진 게 한 두세 번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도 오르다가 10%밖에 지금은 수익이 안 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거를 계속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제가 핸드폰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은 다른 코인 안 봅니다. 그냥 이더리움 월레스만 물어보거든요. 아마도 좋은 경험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해보는 건데 나중에 실패 경험은 꼭 다시 본인들이 겪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에 입문을 한 게 2017년 군대를 갔다 와서 전역했을 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재미를 봤던 종목이 SK텔레콤, 셀트리온, 신라젠, 이거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분위기를 잘 타서 한 2배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시드머니가 많지는 않았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 2009년도 1월, 2월 이때 이제 그때는 정말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세여서 나름 좋았던 기억이 있긴 한데 이분도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근데 문제가 있죠. 주식과 코인은 다르고요. 특히 코인의 변동성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17년도 말에 엄청난 코인 불장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과외비로 열심히 모으고 주식으로 수익을 받던 엄청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 정도 마이너스를 겪었다고 합니다. 어, 투자에 있어서 최소 2번은 큰 실패를 겪는다고 하는데 그 첫 실패를 역시 17년 아니면 21년이겠죠. 다음은 25년일 거고요. 이 첫 실패를 그래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겪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왜냐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실패는 했지만 기껏해야 23살이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이너스 80%가 갔다는 거는요. 어, 사실 대부분은요, 처음에 이상한 코인, 알트코인만 사게 돼 있습니다. 이분도 예외가 아니었죠. 굉장히 멋쩍게 웃으면서, 그때 당시에 만수르가 투자를 한다는, 할랄 코인인가 중동 코인인가 이상한 거를 사면서 결국 저 망했어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실패를 인정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요, 트럼프 탓이다, 누구 탓이다, 게리 겐슬러가 잘못했다 하잖아요. 절대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기 위해선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하니까 비로소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순둥순둥하게 웃으면서 할랄 코인인가 이상한 코인 사서 망했었다. 이거를 내 잘못이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이제 복수의 칼날을 2019년 4월 1일 만우절에 이제 칼날을 빼들었다는 거죠. 저도 이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18년도 19년 3월까지 암울하기 짝이 없는 시기를 지나다가 4월 1일자로 비트코인이 빼꼼 고개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분의 포트폴리오는 19년에서 21년도는 비트코인 70%, 이더리움 30%로 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남다른 점이죠. 이제 알트가 아니고 비트 위주로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간다. 이게 이제 좀 남과 달랐던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9년도 4월 1일에 이제 만우전에 매수를 해서 한 2배에서 3배 이익을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장기도 하지만 중기 매매를 또 굉장히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분의 스타일이. 그러다가 또 어김없이 20년도 3월에 이때 기억나시죠? 2, 3일 만에 비트코인이 50% 넘게 빠지는 코로나 빔을 맞으면서 또 구체적인 금액은 얘기를 안 하지만 꽤나 손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칼날을 갈아도 정말 과정이 힘든 겁니다. 결론은 시드머니 한 1억 원 정도로 6억 원 이상이 됐다. 5억 원 이상을 벌었다인데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아무튼 온갖 역경을 뚫고 21년도를 약 3.5억 원으로 시드머니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본전이 이때 당시는 5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약 3억 원 정도를 벌었다라고 회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한 번 22년도, 그러니까 18년도도 굉장한 그 뭐 박상기는 아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중국 규제라든지. 근데 22년도도 뭐 테라루나의 FTX의 엄청난 빔이란 빔은 다 맞았다. 그래서 뭐 언제 손절을 했는지까지 모르겠는데 뭐 대략 5천만 원 정도를 손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참 이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복수의 칼날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23년 초에 이제 비트코인을 한 2,600만 원 뭐 원저리로 샀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유일하게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23년 초에 비트를 매수할 때 무려 1억 원을 빚에 이제 본인의 돈을 포함해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빚을 무려 1억 원이나 졌다? 글쎄요, 이게 잘 됐으니까 지금 좋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빚으로는 사실 저는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친구가 성공을 한 이유를 굳이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실력이 비트 사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을 샀기 때문이다. 남과 다른 이분은 약간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빚으로 성공을 했지. 알트코인을 샀으면 아직도 저는 이 빚을 갚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빚으로 샀는데 그리고 뭐 크립토의 겨울과 봄 뭐 그 사이에 샀으니까 이제 탄탄대로를 달려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지 얼마 안 돼서 23년 3월 달에 SVB 은행 있잖아요. 총 크립토 친화 은행 4개가 동시에 망하면서 정확하게는 전 정권에 의해서 망함을 당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본인이 싸다고 했던 가격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 같이 떨어지면 또 좀 데미지가 덜할 텐데 반대편에서 볼 때 국장, 그러니까 코스피를 보면요. 코스닥을 보면 에코프로가 그때 당시에 막 6배, 7배, 8배 막 튀어 올라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장을 보더라도 엔비디아라는 게 등장을 해서 뭐 3배, 4배, 5배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가는데 내가 산, 특히나 빚으로 산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으니 이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다라고 회상을 하더라고요. 빚은 이런 걸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어찌됐든 버티고 또 온갖 역경을 뚫고 드디어 25년 1월부로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싱글파이어의 PD님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대출을 받아서 했다는 게 왜 당시 대출을 받았습니까? 하고 PD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망할 확률과 비트코인이 망할 확률 둘 중에 뭐가 더 낮은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망할 확률이 낮다는데 베팅을 하고 싶어서 또 시드머니가 적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았다곤 하는데 아무튼 결과는 잘 됐지만 이건 참 힘든 과정을 겪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아마도 뭐 중순 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지만 2월 기준으로 볼 때 시드머니 한 1억 원 중에서 이제 한 4, 5배 올라서 6억 원 이상의 한 5배 정도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의 그럼 정점, 이제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 같냐는 PD님 질문에 약간은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60% 정도 온 것 같다라고 뭐 두루뭉술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몇 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 뭐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우는 뭐 한 10월쯤을 사이클 피크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이 사이클이 좀 빨리 끝나고 한 3월쯤에 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분들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걸 보고 판단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60% 왔다고 하는 걸 보면 아직 40%나 남아 있죠. 제가 볼 때도 연말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결론 마지막으로 PD님이 향후 계획이나 구독자님들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뭐 이런 얘기를 나눠주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부분의 뭐 약간 성공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분도 되게 운이 좋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왜 고백하기가 어렵냐면요. 이분도 본인이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온갖 빔이란 빔은 다 맞아봤다, 힘들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뭔가 다른 거죠. 뭔가 타고난 것도 있고 뭔가 이 빔을 통해서 배운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능 기부하고 교육 봉사를 통해서 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 당찬 포부도 밝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좀 배울 점을 하나 꼽아 본다면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상과 다르게 하락장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제 시나리오랑 다르게 흘러갔을 때 엄청 힘들더라. 많이 힘들고 마음 아프고 그랬던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온갖 예상이 빗나가고 제 시나리오랑 다르고 이럴 때 보통 사람은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정말 열받는다. 이놈의 트럼프, 뭐 게리 겐슬러, 뭐 일론 머스크 이놈들 때문, 뭐 저놈들 때문 계속 욕을 하는데 이분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그렇게 힘들 때 나중에 싱글 파이어 채널에 나와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난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 나는, 할 말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점이 참 놀랍고 배울 점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 친구 의견에 저도 뭐 다 동의하진 않지만, 분명 배울 점도 있었고, 또 내 투자와, 내 포트폴리오와 내 철학과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올해는요, 정말 중요한 수학의 시기인 만큼, 뭐 코인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 부족한 부분은 뭐 여러 명의 이런 교보제들을 통해서 보완해 가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